질문 먼저 받도록 합시다. 아니야 미안한데 문제 한 번만 좀 받아줘. 질문하세요. 435번이요. 자, 435번입니다. 자, 일단은 절대값이 나오면은 어떻게 정리를 하자고 약속을 했어요? 벗기자고. 구간, 그러니까 지금 그 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 구간을 나누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네. 됐죠? 그러니까 자, 다시 봐봐. 지금 내일 시험 보잖아. 내일 시험 본 다음에 내일 너희 말고 고3 시험 본 다음에 그 시험 본 거 기점으로 한 번씩 보여줄 거야. 이거 한 번 진도 정리가 되면. 그럼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의 소스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걸 따라갈 거고.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딱 하나야, 사실. 절대값. 절대값이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고, 절대값이 나오면 우리는 구간을 나눠주도록 할게요. 물론 절대값이 나왔을 때의 기본적인 목적은 구간을 그러니까 절대값을 벗겨주는 게 맞기는 한데, 일단 숫자가 주어진 상태로 주진 않으니까 일단 구간을 나눠주자는 거지. 어떻게 구간을 나눠주자? 절대값 안에가 속이 0이 되는 지점으로, 딱 그 지점으로 나누자는 거예요. 그게 몇일 때인 거야? 절대값이 근데 지금 몇 개 등장했어? 2개. 그럼 2개 등장했으니까 절대값 안에가 0이 되는 기점이 몇일 때야? 0, 2랑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네. 그러면은 경계점은 1에 1에 나눠야지. x값이 마이너스 1과 0인 기점으로 x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영역, x값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인 영역, x값이 0보다 큰 영역으로 나누자는 거야. 세 가지로. 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x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x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을 때, x값이 0보다 클 때, 이렇게 세 개의 분류로 나뉘게 된다. 우리는 목적이 뭐라고요? 절대값을 벗겨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 일단 구간을 나눈 상태에서 이제 안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궁금한 거야. 그럼 x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얘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 음수야. 그럼 얘는 양수야 음수야? 0이에요. 왜 0이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했잖아. 아, 음수.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이니까 여기는 안에가 다 음수가 되겠죠? 네. 됐죠? 그러면은 둘 다 절대값을 벗기면서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 저기 눈 왔다 갔다 자꾸 때려줘요. 됐죠? 네. 여기까지 됐죠? 이거 풀면 돼. 다시 두 번째 가볼게. 그럼 x값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으면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어. 그럼 얘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얘는 양수야 음수야? 아 미안해. 양수야 음수야? 양수. 양수야. 근데 우리는 이미 중3 1학기 과정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생각하지 않더라도 절대값 안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배웠어요. 뭐야? 대입이야. 우리 생각해봐. 루트 a제곱은 뭐였어요? 절대값. 절대값 a였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나온 구간을 숫자를 중간 아무거나 때려 넣었잖아. 그 작업 이건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막 생각할 거 없이 0과 마이너스 1 사이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때려 넣어. 그랬더니 뭐야? 음수, 양수. 됐죠? 그러니까 절대값을 벗기면서 어떻게 나와요? 첫 번째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그대로 나와주면 되겠죠. 다시 이번엔 x가 0보다 커요. 그럼 절대값 x. 얘는 양수, 음수? 양수. 양수. 여기는 양수. 양수가 돼요. 그럼 어떻게 돼? 얘는 x제곱은 x 더하기 x 더하기 1 빵! 이렇게. 이건 안 풀게. 열심히 이건 푸시고. 네. 방정식은 그 다음 얘기니까 우리는 요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됐어요? 조금 있다가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하나 더 보여줄 거야. 근데 그게 오늘은 여유가 되거든. 오늘 유형 딱 7개 나갈 거거든. 근데 왜 그러냐면은 되게 섬세한 단원이기도 해요. 내가 개인적으로 한 단원을 뽑자면은 딱 오늘 하는 단원을 하나, 그러니까
정말 초집중해야 되는 단원이기도 하면서 이 오늘 해야 되는 과목 그 유형 자체가 사실상 머릿속에 완벽해야 돼. 현 고3도 현 고2도 사용하고 있는 스킬들이거든. 근데 그걸로 얘를 봤을 땐 또 다른 문제의 풀이가 나오고 비슷하긴 하지만 좀 다른 풀이가 나온다는 거. 여러분이 여기서 문제를 준비해야 되는 거는 저렇게 절대값이 나왔는데 두 개가 나왔어.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하자는 거야. 아, 네. 됐죠? 요거까지만 정리를 하자는 거라. 그 다음에는 연습한 대로 푸시면 되고요. 근데 그 x가 마이너스 1이랑 0일 때는 어떻게 해요? 아 미안해 이거 안 했다. 등호는 여기다가 그냥 덧대시면 됩니다. 올라가는 쪽에다 덧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은 해봐. 0 넣어봐. 0 대입해봐. 눈 왔다 갔다 해봐. 빨리 0 대입해봐. 성립해? 0 대입하면 x에다 0 대입하면 식이 성립하냐고. 안 돼요. 안 하잖아.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해봐. 성립해? 네. 너무 느려. 하잖아.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뒤는 날아가는데 1은 등호 같잖아. 그런 식으로 따라가시면 돼요. 또 49번이요. 400. 49번. 저도요. 질문해봐요. 그냥 정리하다가 안 전개하다가. 근데 우리가 자 바로 갈게.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이거 지금 나오진 않았었는데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실수 k 값에 관계없이가 나면 뭐 한다? 대입. 뭐? K가 뭐냐? k로 묶어줍니다. k로 묶어줘야 돼. 그럼 어떻게 돼? k로 묶인 녀석이 있겠고 안 묶인 녀석이 있겠죠. 그치? K로 묶어준다고 얘기했으니까 K로 묶어주면은 묶인 녀석이 있고 안 묶인 녀석이 있을 거야. 묶인 녀석은 0이 되면 되고 안 묶인 녀석은 0이 되면 돼. 자, 여기서 식을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식을 보여줄게. 내가 항등식 하나를 보여줄게. 이거 보면 다들 뭐라고 하는지 알아? 아 저게 뭐야 저거 0인데 뭘 왜 저렇게 썼냐고. 근데 여러분들은 연산에 집착을 하기 때문이야. 항등식의 정의가 뭐였어요? x의 값에 관계없이 식이 성립한다는 거였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저 말은 결국은 k에 대한 항등식이긴 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을 때 저거를 실수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잘 못 따라가는 경향들이 좀 생겨요. 그래서 저렇게 따로 방법을 마련해 준 거야. 항등식은 항등식대로 풀 수 있으니까. 다시 항등식의 정의가 뭐라고 했어? x 값에 관계없이 아무리 대입을 해도 식이 성립하는 거지. 너네가 자 좋아. 3247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 근데 앞에 0이니까 곱한 거야. 그러니까 날라갔어.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네가 어떤 새끼가 들어온 간에 무조건 다 죽이겠다는 거야. 근데 이 세 개는 존재해야 될 거 아니야, 등식은. 그러니까 네 뒤에 있는 친구는 뭐를 해줘야 돼? 오른쪽에 있는 친구랑 같은 친구가 돼주면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런 느낌인 거야. 자, 그래서 K로 묶어준다라고 하는 키워드가 하나 생겨요. 자, 근데 이거를 아는 순간에 자, 봐봐. 이걸 몰랐다라고 하면은 이것 때문에 못 풀었을 거고 이걸 알았어. 그래도 못 풀었을 거야. 왜냐면은 아 좋아 이제 다 됐구만. K 값에 관계없이 나왔으니까 묶어줘야지. 그럼 K를 묶어.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5 빼기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k. 그럼 K로 묶었으니까 얘가 뭐야 돼? 얘가 0이다. 그럼 얘가 0이어야 되니까 그럼 x가 0이면은 여기가 0이니까 a가 그럼 5다? 응? 좀 약간 이런 느낌? 이거 나와진단 말이야. 나와져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 풀이 자체가 틀렸다는 거야. 자, 갑니다. 너 일로 와. 항상 실근을 갖도록이라고 얘기를 했죠. 실근을 가지면 어떻게 돼야 돼? 한별식 빌려줬나요? 판별식인 지금 여기는 x의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 공식을 쓰도록 할게요. b' 제곱 마이너스 ac가 어때야 해?
0보다 커야 하는 걸 볼 수 있겠고 이 친구를 전개를 해주면 a제곱 더하기 2ak 더하기 k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5인 것까지 정리가 가능하겠죠. 크거나 같다요. 아. 됐죠? 네. 근데 이 식이 어떻다고? 2차 방정식이 이 친구 식이 k의 값에는 상관이 없이 이 식이 만족을 해야 한다고. 됐어요? 네. 이 식 자체가 k 값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야 한다고. k가 어떤 값이 들어가건 간에. 뭐야 이게 그 K도 묶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K가 나오거든요. 잠깐만 나 뭐 틀렸는데 그러면? 아 이게 지금 위치가 이걸로 풀 수가 있나? 이거 내가 449번 오늘 나가는 거 진도 들은 다음에 좀 얘기를 해줄게. 이거 2차 부등식을 나는 써야 될 것 같은데 아닌가? 그냥 저 그 첫 번째 줄 그대로 놔두고 저 a 플러스 k 저 전체 제곱을 없애는 거로 풀던데요. 다시에는. k가 마이너스 a일 때 그거 한 거 아닐까요? 아 제곱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서 좀 양아치 같은데 이거. 이거 내가 한 번만 체크 좀 하고서 얘기 좀 할게요. 내가 왜 이유도 내가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해 줄게. 오늘 들으면 얘기가 좀 달라져.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기존에 배웠던 방식이랑 넘어가는 것 때문에 그런데 너무 심했다. 좀 이따 다시 얘기해 줄게. 그게 저게 나온 거랑 얘기해 줄게요. 다시 또. 근데 이 말은 할게. 봐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실근을 갖거나 중근을 갖거나 다른 말이 나오잖아. 예를 들어 중근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 중요한 거는 k로 묶는 걸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판별식을 먼저 하고 k로 묶어야 돼. 이게 핵심이야 결국은. 또 됐을까요? 됐어요? 480이요. 오 저걸 따라해. 이거 간단하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저기 아니 그 빨간색이랑 그렇게 안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빨간색 김필 아니에요? 일단 두근이 나왔으니까 두근해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1이고 알파 베타 값은 a분의 c니까 2분의 a가 되겠죠. 이거 양변 제곱하면 돼요. 그럼 제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을 효력을 없앨 수 있는데 얘 제곱하면 어차피 절대값 알파의 제곱이지만 절대값이든 뭐든 간에 제곱하면 어쨌건 알파 제곱, 뒤쪽 제곱하면 베타 제곱, 그리고 가운데는 2 곱하기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인데 어차피 양수값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됐죠? 또 근데 a가 음수면은
그럼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겠지 그때는. 그건 그 뒤에 얘기야. 그러니까 식으로 이걸 정리를 한 다음에 정리가 안 되는 건 다른 질문이야. 일단 여기서는 애초에 이걸 세웠냐는 거야. 세웠어 그러면? 네, 세우기 했어요. 요거 똑같이? 네. 근데 대입이 안 된 거야? 아 근데 다시 질문 받을게. 네. 다시 질문 받을게. 또 됐나요? 이건 좀 많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정리가 가능한데 다시 볼게. 자, 오늘 정리할 게 좀 많습니다. 오늘은 좀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오늘 나가는 단원 이름은 바로 2차 함수입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요즘 막 어떤 그런 프로그램끼리 막 콜라보하고 막 이런 것처럼 얘랑 2차 방정식이 섞입니다. 근데 표현을 섞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2차 함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으면은 방정식은 그 내부에 있는 내용이야. 우리는 사실 함수와 방정식이 생각보다 연관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딱 한순간 배워온 적이 있어요. 자, 중학교 3학년 2차 함수로 넘어가면은 일반형 상태를 보도록 합시다. 꼭지점 구하는 거, 표준형 하는 것들은 뭐 다들 정리는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여기서 이 2차 함수의 x절편을 구하려면 뭐를 해줘야 돼? y가 0. y에다 0을 대입해서 그 다음에 풀어주고 뭐를 풀어줘? 2차 방정식을 풀어준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2차 방정식을 풀어준다고. 여기서도 보면 함수 문제였는데 y에다 0을 대입해서 방정식으로 변화한다는 느낌이 있었을 거라는 거야. 이 전환이 되게 중요해. 오늘 분명히 얘기했잖아. 7개만 나간다고 유형을. 지난 시간에 20몇 개가 나간 거를 분할해서 쪼개도 됐었는데 일부러 이렇게 나가는 거야. 왜냐면 20개는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비슷했을 거야. 아마 시간은. 조금 더 걸리면 걸리겠지. 개수가 좀 더 있으니까. 근데 이번 거는 좀 신중해야 되는 게 문제를 읽고 정확하게 내가 이 문제가 변화하는 느낌이 나야 돼. 실패할 수도 있어. 괜찮아. 근데 내가 어디서 실패하는지를 제대로 체크해서 가지고 오라는 거야.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안 되는 파트들은 얘기를 자꾸 해주셔야 하고, 자, 볼게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계속 한글을 자꾸 읽어주려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맨날 얘네만 보고 풀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자, 한글 봐볼게요. 한글만 읽어볼게 내가. 2차 함수 그래프의 꼭지점. 자, 잠깐 뒤에 넘어가지 말고 2차 함수의 꼭지점이래. 꼭지점은 우리는 어떻게 구해? 표준형을 해야 돼. 그래프를 가지고 표준형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 표준형을 정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중3 버전과 지금 개 중에서 겨울 때 수투까지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 수투를 들어가면은 전혀 다른 부분이 또 하나가 발생이 돼요. 근데 이거는 선택이야 사실. 근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바뀌는 형태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표준형을 쓰면 돼. 자, 가볼게. 여기서 제일 좋은 형태는 까지 한 방에 오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기가 근원이 된다면은 잘하고 있는 것이고 안 된다면은 갑시다. y는 x제곱 더하기 2kx 넓게 쓴 다음에 남은 거 정리해 주시면 돼요. 현동이랑 환희는 지금 가인이도 내가 지금 여기 앞에 부분 표준형 이거 정리 나랑 했나? 어쨌건 지금 표준형이 되냐 안 되냐 본인 거를 생각하셔야 돼. 제일 중요한 거는. 나머지들은 내가 체크해서 알고 있지만 이게 안 되면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도와줍니다.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자 그대로 여기 뒤에 있는 상수분만 뺀 상태고 얘를 가지고 곱하기 2분의 1을 해요. 그럼 k가 나오겠고 얘를 제곱해. 그럼 뭐요?
K제곱. K제곱이에요. 대신 뭐야? K제곱을 한번 빼주면 돼. 방금 무슨 작업을 했다? 얘를 나 왜 허리가 아프지? 완전 제곱의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제곱 했더니 여기까지 빵! 그럼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다? 마이너스 K 콤마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가 되었습니다. 저기 빨간색 동글뱅이까지 한 거야. 그 다음 더 읽어봤더니 뭐래요? 그 꼭지점이 주어가 바뀌었어. 얘로. 얘가 어떻대? 직선 위에 있다고. y는 EX 읽을 필요 없어. 우리는 지시사항만 여기 해주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y는 EX라고 하는 말이 바뀌어서 갑자기 여러분한테 x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y제곱 플러스 1은 0 위에 있대. 뭐 4 위에 있대. 문제가 이렇게 좀 개떡같이 나왔는데요. 근데 지시사항은 뭐였어? 꼭지점이 직선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뭐 해주면 돼요? 대입이요. 대입하기로 약속을 했잖아. 자, 다시 말을 알아보는 것 같네. 어떤 점이 어떤 그래프 위에 있을 때는 각각 x좌표와 y좌표를 모두 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이 말만 따라오시면 돼. 이 말을 퍼뜨려줘야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할 줄 아는 연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점을 그대로 대입을 했더니 x자리에다 뭐 대입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y자리에 뭐 대입해? 가 되겠죠. 자, 그랬더니 대입했더니 뭐가 만들어졌어? 조금만 더. 여기 봐, 어디 봐. 대입해서 여기 왔잖아. 뭐가 됐어?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말을 하면서 풀지 않아. 아니, 방정식이 나왔네. 이런 사람이 어딨어, 사실. 근데 자기가 그거를 느낀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아닌 거는 차이가 크다는 것이죠. 나 뭐 연산 틀렸니? 마이너스 4K. 왜지? 그 어디? 지금 방금 쓰신 거예요. 좌변을 너무 방금 쓰신 거예요. 아, 이게 4구나. 마이너스. 아, 이게 뭐야? 아, 얘가 이거구나. 그러면 마이너스 어떻게 된 거야? 이 왼쪽으로 넘어와.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k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아이씨 저로 넘어갈 거야.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k 빼기 2의 완전 제곱은 0이 되면서 k 값은 2가 되겠죠. 자, 내가 틀려서 내가 이게 뭐 일부러 틀려놨더니 보이는 느낌은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거야. 틀릴 수는 있어. 하지만 문제 자체가 완전히 틀리는 경우는 존재하기가 힘들어야 하는 게 결국은 방정식 상태가 됐어. 근데 문제를 봐도 어쨌건 간에 지금 정답을 구해낼 수 없는 상태였잖아. 아까 내가 정리한 거는. 뭐가 잘못됐다는 거지. 연산을 집요하게 파야 돼. 근데 나한테 질문 가지고 올 때 이렇게 가지고 온단 말이야. 이거 계산이 안 돼요. 지가 틀렸겠지. 아니면 계산을 그냥 근해 공식으로 때려주든가. 주관식이었으면 나는 근해 공식을 썼을 것이고. 자, 분명히 한글 부분이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는 걸 느끼시면서 그래서 어려워. 그래서 어렵다고. 그러니까 문제의 내용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기술적인 부분들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약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싶은 게 기술을 써야 되는 연산 파트는 어차피 내가 다 해줄 거야. 책임지고 해줄 테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는 뭐를 하라고 했구나만 전달받으라는 거야. 그리고 이걸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해줘야 돼. 그냥 제일 무서운 게 이거야. 몇 번 몰라요. 몇 번 질문이요. 이 말이 제일 무서운 거라고 사실상. 다시 가볼게요. 주기가 풀었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자, 문제를 봤더니 뭐래? 꼭지점의 좌표가 2,1이래요. 일단 중학교 3학년 과정의 문제고 꼭지점의 좌표가 이미 제공이 됐다는 얘기는 2차 함수에 뭐를 이용을 해달라는 이야기다? 표준형을 이용을 해달라는 이야기다. 그럼 표준형을 정리를 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래프는 y는 대가리 a일 때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1이다. 여기까지. 자, 그리고 여기까지도 필요한 게 2차 함수를 정리를 했다. 근데 미지수가 하나가 모르는 숫자가 있다. 3,2를 대입. 어떤 정보 하나가 꼭 나올 거라는 거. 3,2 그대로 대입을 했더니 2는 a 플러스 1, a 값은 1이네요. 정리 다시.
y는 x 빼기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y절편 어떻게 구해요? x에다 0 대입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요거 3개까지 워밍업. 다시 문제 한 글만 더 볼게. 오늘 한글 많이 읽으셔야 돼. 자, 가볼게. 한 글만 보자.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 그때 우리가 이제까지 익숙하게 많이 열심히 많이 정리했던 이 x축 많이 들어봤죠? 이 x축의 본명을 알려줄게요. x축은 y는 0입니다. 사실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배웠었거든. x는 1, x는 3, y는 2. 그러니까 x축은 y는 0이겠죠? 됐어요? 예. 다 했다고? 어? 잠깐만. 자, 그럼 봐봐요. y는 0이 나왔어요. 그리고서 2차 함수는 얘라고 나왔고, 그때 뭘 구하래? 교점을 구하래. 자, 대상 교점이 나왔어요. 교점이 나오면 교점을 구하는 방법은 뭐다? 연립을 해주도록 할 겁니다. 자, 이것도 이미 나온 중학교 2학년 과정이야, 사실은. 그러면 이제 문제 말이 어떻게 바뀌나 보면은 이렇게 둘의 교점이라는 말로 바뀌게 돼요. 근데 교점이 나면 우리는 뭐를 하기로 했어? 근데 여기 뒤에 또 쓸게. 내가 지금 잘못 썼어. 요 말까지가 필요해요. 그럼 저만 써요. 너 숙제도 안 하고 뭔데? 내일까지 앞에 거 하고 간다. 내일 해야지 뭐. 알았어? 내일 와서 안 되면 또 나눠줘. 가지고 와. 놓고 왔다는 얘기 하지 말고. 일단 해주는 거. 여기까지 해야지 오늘 원래 가지고 와야 되는데. 못 알아듣을까요? 내일 가지고 와. 숙제 말고. 지금 뭘 알아? 패신의 패. 안 됐잖아. 귀찮대. 자, 그럼 봐봐요. 자, 봐봐. 미안, 조금만 더 쓸게. 이 친구 이렇게 됐을 때 교점의 x좌표가 1과 3이라고 하는 말이었잖아. 그치? 근데 전으로 올라가 볼까? 전으로? 교점은 그럼 몇 콤마 몇과 몇 콤마 몇이었을까? 1,0과 3 콤마? 왜? 그래, y가 0이었거든. 그치? 점 자체를 전체 풀버전으로 본다고 하면 이 느낌이었을 거야. 근데 여기서 y는 0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굳이 y 값을 다 알려줘야 될까? 그렇진 않잖아. 그러니까 x좌표만 놓자는 거야. 상당히 중요한 소수예요, 이거. 자, 그 상태에서 그럼 넘어가 볼게. 교점이 나면 우리 뭐 하자고 했어? 데이. 연립을 하자고 했어요. 됐죠? 연립을 하자고 했습니다, 분명히. 네. 그럼 연립을 할게. 근데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할 때 두 가지의 방법을 배웠어요. 첫 번째는 대입법, 두 번째는 가감법을 배웠단 말이야. 뭐가 더 중요하다고 느껴, 우리는? 가감법. 왜 가감법밖에 안 쓰잖아. 근데 대입법을 그럼에도 가르쳐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실제 연립방정식의 풀이 방법의 1번은 당연히 문자를 소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립을 한다는 얘기는 일단 문자를 하나로 만들자는 거야. 그러니까 y가 같으니까 y에다 대입을 해서 연립을 하자는 거지. 둘을 연립을 했더니 식이 어떻게 바뀌어? 요렇게 바뀌어. 뭐가 돼버렸어? 2차 방정식. 조금 더 살을 붙이면 x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됐어요. 그럼 주인공이 지금부터 누구야? x. x가 되는 거야. 근데 방정식에서 x를 칭할 때는 뭐라고 표현을 해요? 다시 함수에서 잘 들어야 돼. 됐죠? 쓰는 게 좀 늦어도 괜찮아. 다 필기 남겨놨으니까. 함수에서 점이 뜻하는 건 x 좌표와 y 좌표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몇 콤마 몇이라고 있잖아, 항상. 그지? 그러니까 주인공이 점이란 말이야. 함수라고 하는 테마는.
근데 여기는 체계가 방정식으로 바뀌었잖아. 뭐를 통해? y가 0. 열림을 통해서 y-값이 0이 되는 거를 대입을 했더니 체계 자체가 두 함수가 섞이면서 방정식이 됐다는 거야. 근데 방정식 체계의 주인공은 누구야? x야. 그 x를 우린 뭐라고 불러? 근해. 근 또는 해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의 교점이라고 하는 테마의 이야기가 x 값이라고 하는 말로 바뀐다는 거고, 그 x 값이 내려와서 그 x 값이 1과 3인 상태가 마련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이 2차 방정식에서의 x 값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근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근인데 1과 4 몇 개가 되슈? 2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친구를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두근이라면 뭐 하기로 했어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하기로 했죠. 숙제를 아주 개판 쳐왔습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 뭐였어요? 두근의 합 1 더하기 3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 1 곱하기 3은 a분의 c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뭐가 이렇게 더럽게 길어 하는 느낌이면 돼. 그리고 그 느낌을 계속 살려야 돼. 자, 근데 이렇게만 풀어야 되느냐?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너 펴준 거니? 당연히 아닌 게, 자, 가볼게. 아, 선생님, 근데 저는 이렇게 안 풀었는데요. 자, 아니, 어차피 이 참수 그래프랑 x축과의 교점이면은, 어차피 그게 1,0이랑 3,0이니까, 이 이차함수가 1,0과 3,0을 지난다는 얘기잖아. 네. 교점일 거니까. 그럼 지나면 뭐 하기로 했어? 예. 테이프에 1,0 넣어봐. 2 더하기 a 더하기 b는 0. 3,0 넣어봐. 3, 3은 9. 18 더하기 3a 더하기 b는 0. 뭐가 됐어요? 연립방정식이겠죠. 풀면 돼. 이게 중3 버전이야. 근데 업데이트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물론 이걸로 고3까지 갈 수는 있기는 한데 굳이 옛날 버전을 굳이 사용할 이유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체계를 배워야 돼. 이 체계를. 학교도 그렇고 주변 친구들 같은 경우 지금부터 내가 뒤에서도 계속 이 얘기를 할 거거든. 근데 이 스토리라인을 내가 탄탄히 하는 이유가 있어. 왜냐면은 이게 딱 티가 언제 나냐면은 고등학교 2학년 때 티가 나. 1학년 때는 티가 안 나. 내가 지금 나도 옛날에는 지금부터 내가 다음 번호부터 소개해주는 방법대로 다 풀리지 않았어, 옛날에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갔을 때 체제를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뀐 과정을 좀 베이스로 움직입니다. 됐죠? 그만 자. 자, 가볼게요. 자, 587번입니다. 자, 여기는 문제를 풀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환시키는 게 중요해요. 이 문제 많이 바뀔 거고. 자, 갈게요. 어디 갔니? 자, 테마가 뭐야? 지금 주어진 문제가 2차 함수와 얘 야가 누구? x축. X축은 이름이 뭐라고 했슈? Y는 0이라고 해석하자고 했어요. 그 둘이 어떻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해석해보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꼭지점? 꼭지점이. 아, 오케이. 일단은 좋아. 그것도 좀 이따가 해줄게. 근데 여기서 원하는 말은 교점의 개수가 2개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오늘 많이 중요해. 교점의 개수가 2개예요. 그리고 교점이 나오면 뭐 하기로 했어? 연립. 우리는 연립하자고 했죠. 그리고 그 교점이라고 하는 그 점이라고 하는 친구의 말도 연립을 한 뒤에 뭐가 돼? X값이라고 하는 말로 바뀌게 돼요. 왜?
방정식 체계로 바뀔 거거든. 그럼 이제 자 교점의 개수가 2개라는 뜻이니까 연립하도록 해보자고. 자 연립해요. 그럼 뭐가 발생해?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발생을 했고 이걸 만족하는 x 값이 어때야 된다? 2개여야 한다고. 2개. 조금 더 보태볼까? 서로 다른 딱 2개가 나와야 된다고. 근데 지금 체계가 바뀌었잖아. 뭘로?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에 만족한 x값. 다시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 즉 근이 얘가 어때야 된다? 서로 다른 2근이어야 된다고. 뭐가 어때야 된다? 판별식 판별식. 다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어때야 된다? 0보다 커야 한다. 짝수 공식을 사용을 할게요. 짝수 공식은 이름이 4분의 d입니다. 됐죠? 갈게요. b'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다입니다. 날라가겠고 3k 빼기 9가 0보다 크니까 정답 k는 3보다 커요. 끝. 정답은 여기 3이 있었어야지. 좀 속는데. 정수 k의 최소값이니까 k는 4가 됩니다. 이거 한번 대어 보셔야 돼. 자, 근데 넘어가지 마시고 위쪽을 싹 봤더니 보여요? 내가 지금 한 말이 그대로 써있지. 봐봐. 첫 번째 줄부터 곱씹어 볼게. 나 위에 잘 안 건드리는 거 알지? 다 설명으로 다 때우잖아. 근데 봐야 돼. 여러분들이 얼마나 글씨를 안 읽으면서 공부를 하는지. 자, 읽어볼게.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 이 친구의 판별식을 D라고 했을 때 요런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분명히 여기를 보셔도 얘를 2차 방정식의 체계로 바꿨다는 느낌이 있지. 써있지. 네 근데 여러분들은 실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냐? 다들 이렇게 풀어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여기서 판별식을 그냥 그대로 때리는 거야. 0보다 크다고 때리겠지만.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지만 왜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결론이 똑같기 때문이야. 근데 결론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이 과정에 얘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고의가 탄탄해져. 결국은 고3을 가려고 하는 거잖아. 뭐 고등학교 1학년 다니다가 뭐 수능 보겠다고 뭐 때려칠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고3까지 가야 되는 거고 아직도 수시가 지금은 비율이 높다 보니까 수시를 챙기긴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1학년도 이 체계가 필요해. 왜? 어차피 모의고사형 형태 문제들은 이런 얘기들을 알고 들어가야 되거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보시면은 아까 얘기가 나왔었는데 자 2차 함수 자 다른 얘기예요. 근데 다른 방향으로 풀어볼게. 함수는 뭐다?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2차 함수는 어떤 그래프다? 얘는 포물선입니다. 됐죠? 포물선이에요. 포물선. 근데 x제곱의 개수가 몇이냐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x제곱의 개수가 현재 몇이야? 1이잖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뭐야?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싶으니까 딱 이 그림이죠. 네. 자, 근데 여기서 중학교 3학년 과정까지는 이참수가 나오면 제일 최고 으뜸이 뭐였어? 꼭지점이었거든. 그럼 꼭지점 얘가 어디 있어야 돼? x축보다 내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x축보다 밑에 있으면 되잖아. 즉 이 말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이 조건을 꼭지점의 y좌표가 음수다라고 표현을 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약간 괴리가 오는 게 이게 원래 여러분들 정규 중3 교육과정이었었어 원래. 근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얘가 삭제가 되면서 한 번에 점프해서 이쪽으로 오게 됐어. 그러니까 중등이랑 고등이 좀 약간 교류가 없이 교육과정이 바뀐 느낌이 좀 있거든. 근데 쓰시면 안 돼요. 연습은 해야 돼. 근데 쓰면은 안 돼. 연습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림을 많이 그려보면서 여러 방법을 해봐야 돼. 중3 때 케어를 하고 넘어왔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어떡하냐? 문제가 없는데 내가 이걸 풀어줄 수가 없는데.
그 문제였던 것이고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상태로 됐죠? 함수 형태를 방정식으로 바꾸는 느낌으로 자 하나 더 하고 좀 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 판별식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방정식을 풀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판별식인 건데 자꾸 결과인 판별식에만 집착을 하다 보면은 맨날 0보다 큰지 작은지만 정리가 된다는 거고. 자 보시면은 간다. 문제 말 따라와 볼게요. 누가 2차 함수와 또 누가 직선이가 뭐한대? 접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접한다는 얘기를 조금 다른 말로 해석해보면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를 한 번 더 바꿔보면 교점의 개수가 한 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교점이 딱 하나라고. 근데 교점이 나면 뭐 하기로 했어요? 연립하기로 했고 점이라고 하는 대상은 x값이라고 하는 말로 바뀔 거라고. 그럼 연립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말이 따라와야 돼. 뒷말이 따라와야 돼. 이걸 만족하는 x값이 몇 개다? 한 개다. 한 개만 나와야 된다. 즉 다시 정리를 했더니 x제곱 더하기 k 플러스 1의 x 더하기 1은 0을 만족하는 근이 한 개다. 즉 얘가 어때야 된다? 중근을 가져야 한다. 자 여기서 바로 물어볼게요. 얘가 몇이어야 된다? 2. 좋아요. 이 정도면 돼. 또 마이너스. 이 두 가지가 다 나오셨어야 돼.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 안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봅시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데요. 어떤 조건이 필요해 이제? K 플러스 1이 b 프라임 제곱 이거 뭐야? 판별식이 0이어야 되겠죠. 그럼 전개할게요. k제곱 더하기 2k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k 플러스 3 k 빼기 1은 0이니까 만족하는 k가 마이너스 3이거나 1이 되겠죠. 문제 봤더니 양수니까 k 값은 1이다 까지. 조금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쉴게요. 자 다시 얘기를 할게. 봐봐. 여기서 집착하지 말아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판별식에 집착하면 안 돼. 그러니까 판별식은 자체적으로 나오는 친구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방정식을 풀기 위한 부속 산물일 뿐인 거야. 지난 시간에 나왔지만 2차 방정식 빡! 한 다음에 1번 근해 공식, 2번 판별식, 3번 근거 계산하기 이 세 개를 달아놨잖아. 그지?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란 테마가 나왔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옵션들 중에 한 친구인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여기 문제들은 중근이나 아까 앞에도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물어봤기 때문에 판별식을 사용하는 거지 여기에서 이쪽 단계로 넘어가는 게 정말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야. 지금은 느릴지 몰라. 시험 볼 때 쌤 근데 시험 볼 때 그 객관식인데 이거 다 써요? 그럼 미친놈도 아닌 걸 왜 쓰냐고. 그때는 바로바로 해. 근데 그 전까지 이 체계가 완벽하면 내가 생략하는 느낌이어야지 원래부터 빼고 푸는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 이게 어렵다고. 왜냐면은 숙제하는데 뻔히 빠른 길이 보여. 근데 그걸 버리고서 이걸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게 어렵다는 거야. 근데 공부를 그렇게 해야 돼. 초등학생이 아니잖아. 그리고 많이 들어봤잖아. 그 얘기 많이 하지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면 막 점수가 반토막은 안 돼.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잖아. 근데 누구나 반토막 나오고 누구나 100점을 다 못 맞냐고. 아니야. 걸러지는 것 뿐인 거야. 공부가 제대로 된 친구와 아닌 친구가. 근데 그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이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한쪽 귀가 이상해. 왜 그랬어? 포인트예요. 너무 이상해. 뭐 하는 거지? 자, 어범나무 있었어. 그래서 어려운 게 나옵니다. 일어나시고
많이 어려워요. 자, 왜 어려운지도 설명을 해줄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직선을 배우는 게 중학교 2학년 과정이거든. 그리고 다음번에 직선이라고 하는 테마, 우리 알고 있는 그 직선 y는 ax 더하기 b고, 이걸 그 다음에 배우는 게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예요. 1학기예요. 미안. 기말고사 범위에서 배워. 요 수상의 마지막 자락에서 배우거든. 근데 여기에서 배우는 내용을 여기서도 똑같이 배워. 근데 중2 때 배운 게 얼마나 기억이 나냐고.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걸 중간고사 때 이렇게 나와.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여기까지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들어올게. 일단 개념입니다. 직선은 가장 크게 딱 두 종류가 존재를 해요. 여러분들 원래 알고 있는 직선은 이미 기울기와 뭐 어떤 한 점을 이용해서 직선을 구하면 되겠지만, 우리는 그런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모르는 정보를 있을 때, 그럼 딱 두 가지가 존재해. 첫 번째, 기울기가 a인 직선이 존재하고, 또한 x1, y1을 지나는 직선이 존재를 합니다. 쉽게 표현을 하면은 기울기를 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각도로 움직이는지를 아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기울기 빡! 그 상태에서 요렇게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몇 콤마 몇을 지나는 직선은 기울기를 모르는 거야. 그럼 어떤 한 점은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자, 다시 가볼게.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2인 직선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겼어? y는 2x 플러스 b야. 이게 다야. 그럼 잘 생각해봐. 기울기가 2라는 얘기는 좌표평면에 그렸을 때 얘일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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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없이 많은 친구가 많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중에 하나야. 기울기가 2인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런 거라. 이 중에서 뭐냐고 물어보는 것 뿐이라는 거지. 다시 이번에는 점을 표현을 한 거예요. 알파벳이 그냥 x1, y1으로 표기한 것 뿐인 거고, 다시 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아무거나 불러봅시다. 0, 몇? 2. 0, 2. 다시 하나 몇 콤마 몇? 3, 2 가볼게요. 자, 다시 가볼게. 자, 그럼 뭐가 돼? 0, 2를 지나는 직선입니다. 어떻게 표시해? y는 기울기 ax 플러스 2야. 왜? 0, 2 지나잖아. y좌표는 2라는 얘기 아니야? 그죠? y좌표는 2라는 뜻이잖아. 근데 얘가 문제야. 자, 가볼게요. y는 다시 3, 2를 지나는 직선이에요. 이게 고난이도로 들어가기 전에 가지고 가야 되는 거라서 어려워. 자, 근데 여기서 자, 간단하게 접근해보자고. 간단하게 접근해볼게. 기울기를 알아볼라. 몰라요. 근데 3, 2를 지난다며. 지나면 뭐 하기로 했어? 네. 그럼 대입했을 때 10만 성립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가보자. 앞에 대가리는 a인데 괄호 x 빼기 3. 그럼 3을 집어넣으면 뭐가 돼? 그럼 y에다 뭐 넣을 거야? 2. 그럼 뒤에 뭐가 있어야 등식이 성립돼? 플러스 2. 이렇게 표현해볼게.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y는 ax 마이너스 3a 플러스 2 이렇게 변해요. 지금은 보이죠? 대입을 해봐. 어차피 대입하기로 했으니까 3, 2 됐죠? 물론 3월달 들어가기 전에 두 번 정도 복습할 기회가 있어요. 뒤쪽에서 직선하면서 배울 거야. 근데 지금도 자리 잡을 수 있으면 잡는 게 좋고, 일단 이렇게. 자, 그럼 문제로 다시 다가갔더니 뭐래요? 이차함수의 그래프에 접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이래. 근데 기울기가 2인 직선은 우리가 y는 2x 플러스 b라고 표현을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직선을 줬으면은 둘이 접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무슨 말로 바꿔서 풀어내면 돼?
접하는 말 뭐로 표현하기라고 했어? 아, 붕어입니까? 다시 쓸게. 점이 하나. 그래. 얘와 직선 누구야? y는 2x 더하기 b가 접한다는 이야기는 교점의 개수가 한 개다라고 바뀌자고 했잖아. 그쵸? 근데 여기에서 봐봐. 그럼 교점이 나면 뭐 하기로 했어? 연립하자고 했고, 연립하는 걸 만족하는 x값이 몇 개라는 얘기를? 한 개. 즉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된다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3 빼기 b는 0이 중근을 가져야 된다. 짝수 공식 쓸게요.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다. 넘어가면 b의 값이 마이너스 6이다까지. b가 마이너스 6이니까 직선은 y는 2x 마이너스 6까지 만들어질 것이고. 지금 이거 아까 했던 거잖아. 아까 안 했던 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겠어? 저 직선이 나온 저 기울기가 2인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이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그래 보이죠? 근데 너무 쫄지 않아도 되는 게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편한 대로 일단 잡아봐. 편한 대로. 근데 기울기가 2라면 그럼 뭐가 2야? A가. 그래 그렇게 해서 수정해주면 돼. 응? 근데 저런 직선을 아무것도 안 잡으니까 문제라는 거지 결국. 유형은 마지막입니다. 7번이에요. 근데 한 번 더 경고하지만 경고야 이게. 여기가 안 되면 뒤에 또 안 됩니다. 여기가 진짜 좀 생각보다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하셔야 되는 단계라는 거. 자 그럼 어떻게 돼? 다시 문제 가볼게. 이 차 함수가 이 친구와의 교점의 x좌표가 무엇과 무엇이래? 표가 마이너스 1과 2래. 왜? 그럼 교점 나왔으니까 뭘로 가자? 연립하면은 연립한 얘를 만족하는 자 뭐가 됐어요? 어떤 상태가 되었어? 한 번 더 정리까지 갑시다. X에 대한 차.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었고 이걸 만족하는 x값이 뭐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1과 2다. 즉 뭐다? 이 친구의 두근이 마이너스 1과 2다. 뭐를 쓰자? 근각계수의 관계 그대로 쓸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두근의 합은 1이 되겠고 마이너스 a분의 b 뾰로롱 두근의 곱 a분의 c는 2분의 3 빼기 b 뿅. 즉 이제까지 보였던 모든 함수 체계의 문제들은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사실 중학교 2학년 과정에 보면은 연립방정식을 배우고 1차 함수를 배운 다음에 맨 마지막에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면서 교점에 대한 개념이 나와. 여러분들이 까먹어서 그래 지금. 근데 그 교점에 대한 개념이 발생을 하는데 그 교점을 이용을 해서 두 함수를 연립하니까 방정식 형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도 되지 않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정식을 양쪽에 y를 달아서 방정식을 분리하면서 어차피 y가 같아서 얘네들이 같다고 놓은 거를 양쪽에 y를 달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등호는 무슨 말로 바뀌면 돼? 교점 얘기로 바뀌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자, 이걸 타고 끝났어요, 진도는. 앞에 봐요, 오늘은. 너 어디 있니, 나 지금? 뒤로 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가고 있는데요. 아. 나를 일상으로 치고. 아니에요? 49예요. 아 이거 말고 절대값 나왔고 여기 있다. 자
안 써도 됩니다. 봐요. TV보드 봐. 어차피 오늘 하루아침에 하기는 좀 힘든 친구야. 많이 어려워요. 이제까지 특강 시간에도 안 들어갔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방금 얘기한 걸 토대로 이제 때려볼게. 방금 그랬잖아. 함수가 나온 거를 교점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것도 아니고 함수 얘기가 나왔는데 교점 얘기를 할 때는 연립하면서 방정식 체계로 빡 때리자는 거잖아. 근데 아까 의문을 제기했던 것처럼 거꾸로 방정식 얘기를 함수로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지. 어떻게? 양쪽에다가 y를 달자는 거야. 여기도 y를 달자는 거야. 그리고 이 둘의 교점 얘기로 바꾸자는 거지. 응? (433번도) 마찬가지야. 그냥 놓긴 힘드니까 여기는 절대값 x 빼기 3 놓고 넘어가봐. 그 다음에 y를 달아줘. 여기도 y를 달아줘. 됐죠? 근데 얘는 그릴 수 있잖아. 얘 어떤 친구예요? 꼭지점이 0,9인 위로 고르기 포물선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누가 중요해? 바로 이 친구가 문제가 됩니다. 근데 절대값이 나오면 뭐 하기로 약속했어? 구간을 나누기로 약속을 했죠. 그럼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3보다 작을 때로 나뉘게 되겠죠.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 나오면 되고 이 친구는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면 돼요. 우리 이거 그릴 줄 알잖아. 자, 그려볼게. y는 x 빼기 3은 y절편이 -3 기울기가 1 됐죠. 근데 이거 다 내 거임? x절편은 몇이야 얘? 3이네. 근데 이거 다 내 거야? 이거 다 내 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내 거니까 이것만 내 거야. 그죠? 예. 다시 이제 얘로 가볼까요? 절편이 3이야. 기울기는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이거 다 내 거요? x가 3보다 작을 때만. 그럼 우리는 최종적으로 누구야? 얘. 즉 3,0을 지나면서 얘도 3,0 지나잖아 지금. V자 모양을 띈다는 거지. 그때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모든 근의 합, 즉 교점이 궁금한 거잖아. 근데 다시 봐봐. 이 노랭이 얘 누구야? 노랭이 얘. 얘 이름, 이 직선의 이름이 뭐야? 잘려져 있지. 여기 잘려져 있지만 얘 이름은 분명히 얘 아니야? 그러니까 이 직선의 이름은 분명히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일 거란 말이야. 그럼 얘 이름은 뭐야? 얘죠. 그럼 얘는 이 빨간색 직선과 노란색 곡선의 무엇이야 얘는? 그렇죠. 교점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연립 연립을 해줘야 돼. 지금 혹시 펴 있으면은 이 과정을 보면은 분명히 그 식 안에는 얘가 아니더라도 넘어간 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줄에 있죠. 그치? 그럼 정리하면은 x 빼기 3, x 더하기 2가 되겠고 3과 마이너스 2가 교점이에요. 왜 두 개가 나온 거야? 여기도 나온 거거든. 여기도 나온 거야.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인 거야.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듯 보이지만 점점점 복잡해질수록 이 힘이 엄청나죠. 자, 그때 내가 다시 지금 여기서 가르쳐주고 싶은 거는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그래프를 표현하고 싶어요. 숫자 아무거나. 3 이씨, 3을 또 주면 어떡합니까? 자, 3으로 가볼게요. 자, 절대값이 나왔으니까 뭐 하기로 약속했어요? 구간을 구간 나눕시다. x가 몇보다 클 때? x가 몇보다 작을 때? 됐죠? 자, 그럼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으면?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때려주고 넘어오기로 했죠. 자, 이제 그래프 봅시다. 자, 다시 방금 버전 해볼게. 일단 얘 그려. y절편이 3이니까 팍 됐죠? 네, 다 낼 거임? 아니요. 마이너스 3 기점으로 낼 거죠. 그러니까 요것만 낼 거죠. 됐죠? 다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빼기 3이야. 그럼 y절편이 마이너스 3이면서 기울기 마이너스니까 빡 이거 다 낼 거임? 그래서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생겼어요. 됐죠? 자, 한 번 더 해볼게.
자, 두 개 봅시다. 이번엔 절대값 2x 플러스 1이야. 그렇죠? 2x 플러스 1이에요. 구간 나눕시다.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을 때로 나눕시다. 자, 이번엔 좀 영리하게 가봅시다. 이때는 양수니까 그대로고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일 거란 말이야. 그럼 그대로 그래프 형태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지점을 기준으로 이거 크거나 같은 거니까 얘만 그리자. 기울기가 2니까 가파르게 y절편 1인 그래프가 되겠네. 뭐 이렇게 그려? 그치? 이 친구도 가볼까? 그럼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그리는 건데 마이너스니까 가파르게 여기 왼쪽만 그리면 되지. 됐죠? 네. 됐죠? 자, 근데 조금 자리를 잡아가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전체 절대값이 빡 하고 씌워져 있잖아.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 절대값이 나왔을 때 1단계는 100% 뭐다? 구간을 나누는 게 맞아. 그 연습을 먼저 하셔야 돼. 근데 연습이 됐다 치자고 나중에 연습 또 시킬 거니까. 자, 이제 가볼게요. 전체 절대값을 씌우는 그래프는 일단 y는 x 빼기 5라고 하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 됐죠? 그리고 전체 절대값을 씌우면은 모든 결과 y값이 뭐가 돼? 전체 절대값을 탁 씌웠잖아. 양수. 양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음수값이 다 양수값으로 바뀌고 양수라면 얘가 접어서 올라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접어서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얘 이름이 뭐야? y는 x 마이너스. y는 x-5라는 거야. 그리고 얘 이름은 뭐야?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는 거야. 경계점이 왼쪽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자고 했고 플러스일 때는 그대로 나오자고 했으니까 이 차이예요. 이 차이. 이걸 느껴야 돼. 일단은 지금 전체 절대값을 씌우면은 접어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 물론 범위를 나누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절대값을 조금 더 건드려 볼게요. 나도 이런 거를 평상시에 너무 해주고 싶은데 3월달이 넘어가도 못해. 그때는 늦어. 이미 하고 들어가야 돼. 이게 사실상 현실적인 거거든. 다 못해도 괜찮아. 근데 절대값이 나오면 뭔가 접어 올리라고 했는데 이 느낌이면 돼. 직선을 못 그릴 수도 있어. 다시 가볼게. 이번엔 절대값인데 x제곱 마이너스 4래요. 좀 빠르게 가볼게. 일단은 0이 되는 x값으로 잡자고 했으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겠어요. 그럼 경계점을 마이너스 2랑 2로 나눠서 이렇게 나눠주도록 합시다. x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은 이쪽 안의 값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양수네. 그럼 그대로 나올 거야. x가 2보다 클 때는 그대로 양수네. 좀 빨리 할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는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가요. 그래서 그래프를 봤더니 마이너스 x제곱 빼기 4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봐. 근데 여기가 2고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2보다 클 때 그리고 2와 마이너스 2 사이일 때는 이런 그림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차차 할 거야. 근데 아까 절대값을 쓰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일단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x제곱 빼기 4라고 하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4,0인 아래로 볼록의 포물선을 그리자고 했지. 그 다음에 전체 절대값을 치면 어떻게 된다고? 접어 올리는 그림이 된다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항상 그냥 편하게 가는 길은 없어. 이 앞에 이 과정이 탄탄해야지 왜라고 하는 이유가 나와요. 여기서 바로 물어볼게. 얘 이름이 뭐야? y는 x제곱 빼기 4야. 얘 이름은 뭐야? 마이너스 x.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라고. 사실상 여러분한테. 됐죠? 다시 절대값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똑같은 거 반복치고 있어요. 오늘 이거 좀 얘기를 해주려고 해서 분별력이 좀 많아서. 자, 간다. 근데 1차 함수의 절대값을 씌운 문제는 쉽게 더 접근을 해보자. 우리 포물선 있잖아. 2차 함수. 그것처럼 V자 그림인 것 뿐이야. V자.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야? 그래, 그거야. 4,0이고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것 뿐이야. 끝.
됐죠? 근데 대가리가 음수면 그럼 그래프가 4,0 꼭지점인데 이렇게 내려갔을 뿐인 거야. 그럼 내가 y는 절대값 x 빼기 2 플러스 3 이렇게 생겼다며. 2,3을 딱 기준으로 V자 모양의 그래프가 된 것 뿐인 거야. 그때 얘 이름이 뭐겠어? x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1인 거야. 그렇게 따라가면 돼. 됐죠? 여기까지 됐죠? 자, 지금 그럼 봐봐. 이거 433번 예제 풀어줬을 때 분명히 어느 정도의 속도였는지의 느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지? 그냥 뭐 다 기억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과정에 속도가 있었을 거야. 이거를 풀기 위해서 소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자, 근데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가볼게. 여전히 똑같이 보는 거예요. 절대값 남겨준 다음에 반대쪽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9 갑시다. 그럼 이 친구는 0,9를 꼭지점으로 위로 볼록이 포물선이야. 근데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 절편이겠죠. 근데 얘가 뭐야? 3,0 지나면서 V자 그림이 돼. 그럼 교점은 어차피 여기 아니면 여기니까 3은 하나 발견이 됐어. 그럼 이 친구 구해야 되는데 이 친구와의 교점이야. 누구와의 교점이야? 마이너스 x 플러스 3과의 교점이야. 그럼 넘어가면 이 친구 정리해주면은 아까처럼 마이너스 2가 나와. 그러니까 나누는 과정 사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값을 가지고 구간을 나눴던 이유가 뭐야? 식을 도출해내기 위해서였단 말이야. 식을 만들어내려고 한 거라고.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해야 되는 건 이런 느낌이야. 모든 경계점들이 명확한 상태에서 다 무너져 내려야 돼. 다 하는 얘기가 똑같아. 그러니까 방정식 얘기인데 지금 함수로 풀었더니 정리가 금방 된다는 거야. 이 상태에서 자, 435번입니다. 아까 풀어줬잖아. 생각보다 빠른 시간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지? 꽤 오랫동안 범위도 나누고 정리를 했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머릿속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결국은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것만 할 줄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지금 문제를 양쪽을 싹싹 갈라주면은 y는 x제곱과 y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x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얘만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절대값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 친구들도 어차피 구간을 나누는 게 먼저는 맞아. 오늘은 좀 간결하게 또 가볼게. 절대값이 0이 되는 기점을 찾아. x가 몇일 때? 0 다 때려 넣어봐. 0, 몇 지나? 0,1 지나죠. 다시 마이너스 1 대입해봐. 마이너스 1, 몇 지나? 마이너스 x에다 마이너스 1 넣은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 1을 지나죠. 됐죠? 일단 4를 연결해. 됐죠? 그럼 x가 1보다 크면 어때? 0보다 크면 둘 다 양수잖아. 그럼 기울기가 뭐야? 둘 다 양수야. 기울기는 2. 둘 다 음수면 기울기는 됐죠? 이 상태에서 그래프가 다 나온 거야. 이제 얘 이름 찾아가는 건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거고. 근데 그래프는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 그래프는 꼭지점이 0,0인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의 형태가 되겠죠. 그럼 일단은 마이너스 1,1을 지나니까 여기는 교점을 안 구해도 되겠네. 그쵸? 그럼 어디만 구하면 돼? 여기만 구하면 되겠죠. 그때 얘 이름이 뭐야? y는 2x 플러스 1이었던 거야. 얘는 이름이 뭐야? 그럼 둘의 무엇이야? 교점이니까 둘만 연립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1은 0이니까 근의 공식 써야 돼. 여기는. 왜?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과정인 거니까. 오케이? 그냥 일부러 듣기만 하라고 한 거야. 왜냐면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를 간간히 노출을 시켜주고 싶어. 지금은 메인 과제가 아니야 사실. 물론 메인으로 가져가는 것도 너무 좋지만 아직은 전체적인 흐름을 완벽하게 익히는데 이건 되게 디테일한 부분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내고 싶으면은 한번 그리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절대값으로 구간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나눠보면 돼.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당연히. 그렇게 오래 걸려서 앞에가 채워지면은 빠르게 해주는 거는 일도 아니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여러분이 하는 공부는 되게 느리고 식도 많이 발생하는 이런 공부여야 돼. 그리고 이걸 빠르게 바꾸는 거는 그 4월달 정도가 돼야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야.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속도가 빨라야 되는 이유가 뭔데? 그래, 시험 때문이야. 그러니까 숙제 빨리 하는 거는 어차피 우리들 사정인 거고, 물론 빠르면 좋기는 하지. 문제를 더 다양하게 많이 풀 수 있으니까. 근데 첫 번째는 정확도가 먼저여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 맞으면서 늦게 풀고 있는 건 아니잖아. 분명히 느는데도 불구하고 못 풀고 있는 문제들도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다듬어 주는 게 먼저인 거지. 그래서 일단 다 풀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게 먼저니까 절대값이 나왔어. 원칙만 지키자는 거야. 절대값이 나왔어. 구간 나눠서 확실하게 확보, 정리하는 거 먼저.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거 아까 남았던 거 그거는